네, 이번에는 2018년도 국가직 7급 전자회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지금 모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회로를 증폭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 M1이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DC 동작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NMOS죠. NMOS의 그 VDS ID 커브를 보시면 여기가 VDS고 여기가 ID일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충 요 구간은 리니어 혹은 트라이오드 리전이고 여기가 세츄레이션이죠. 그래서 여기서 작동을 해줘야 뭐 이렇게 이차 함수를 갖는다고 하면은 이 영역에서 이렇게 전류가 일정하게 VDS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이런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컨트롤해서 어떤 출력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게 증폭기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M1이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DC 동작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로의 그 게인을 한번 볼게요. 게인은 요 VI라는 것이 이렇게 걸리는데 요 부분에 걸리는 전압 포션에다가 GMRD를 곱해준 것이 바로 게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압 비율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AV의 절대값은 GM분의 1 플러스 RS분의 1/GM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GM RD가 곱해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GM은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RS 플러스 GM분의 1 플러스 오버 RD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회로가 증폭기로 동작하고 다른 모든 조건에 동일할 때 전압이득은 RS의 크기가 커지면 얘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RD가 커지면 얘는 올라가죠. 전체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트랜지스터 M1에 게이트 누설 전류가 없을 때 입력에서 바라고 입력 저항은 무한대 값을 갖는다 라고 했는데 저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죠? I분의 V죠. 근데 I가 0이면 얘는 무한대가 되죠. 그러므로 4번도 맞습니다. 자, 밀러 정리라는 것은 이렇게 증폭기가 있어서 A가 증폭이 될 때 V가 있으면 AV가 되고 그때 여기에 Z라는 임피던스가 걸렸을 때 일로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Z 이퀴벌런트는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냥 Z가 있으면은 전압 V를 걸었을 때 흘러들어간 전류는 I가 될 것이고 이 I는 Z분의 V 따라서 Z는 I분의 V였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흘러들어간 전류를 I'이라 하면은 I'은 Z분의 V 빼기 AV가 되어서 Z분의 V 1-A가 되겠죠. 그럼 ZEQ는 I'분의 V니까 대입을 해주면 V 1-A분의 ZV가 되어서 이렇게 약분하면 1-A분의 Z가 돼서 1-A배만큼 Z가 작아진다, 임피던스가 작아진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GM과 RL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A는 마이너스 GM R 프라임 L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CGD가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C인이 되고 하나는 또 CL 프라임이 되는데 이때 보시면 CGD가 1-A분의 Z배만큼 작아지려고 한다면 C로 인한 임피던스가 C는 커져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CGD가 요렇게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CGD의 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고 GM R 프라임 L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CGS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증폭도를 K라고 나타냈으니까 이걸 그냥 다시 마이너스 K로 고칠게요.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거는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일단은 1번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2번도 한번 좀 더 확실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이걸 이쪽에서 요쪽에서 V를 걸었을 때 흘러들어간 전류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V를 걸려면 어떻게 여기에 테스트 전압을 걸어야 될까요? 바로 A분의 V가 되겠죠. 그러므로 I 프라임은 Z분의 V 빼기 A분의 V가 되어서 Z분의 V 1-A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상황이 비슷하죠. 아까는 여기 상황이 1-A였는데 1-A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임피던스는 똑같이 Z EQ 프라임이라는 임피던스가 여기 보인다고 하면 Z EQ 프라임은 1-A분의 1분의 Z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GD는 이렇게 1-K분의 1배가 되어서 더 커지겠죠. 커패시턴스의 임피던스는 이게 역수가 되니까요. 그 커패시턴스에 오메가가 붙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답은 요 CL과 또 이 CGD가 끊어져서 생기는 요 텀, 이 둘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요렇게 출력 커패시턴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칼슨스 룰 문제죠. 밴드위스는 2배, 메시지 주파수 10kHz, 그 다음에 최대 주파수 편이 50, 그래서 2 곱하기 60에서 120kHz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먼저 여기가 0보다 큰 전압이 걸린다고 하면 이쪽이 더 높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흘러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이 방향이죠. 이렇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걸려요. 즉 VI가 플러스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여기가 0보다 작다고 하면은 전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어디로 가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때에도 마이너스 전압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전압도 VO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캐패시터스를 흐르는 전류는 SC2VO가 되겠죠.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의 전압은 VO 플러스 SRC2VO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또 흐르게 될 텐데요. 이 전류는 SC1, 그 다음에 요 전류에서 요 전압에서 요 전압을 뺀 값이죠. 즉 SRC2VO가 됩니다. 즉 S제곱 RC1 C2VO죠. 그럼 이쪽을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
요 SC2VO에다가 요 전류의 합이죠. S제곱 R C1 C2 VO예요. 그럼 VI라고 하는 건 요 전압 VO 플러스 SR C2 VO에다가 요 전류로 인한 전압 강화를 더해준 거겠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R을 해가지고 여기 더하는 거니까 SR C2 VO 플러스 S제곱 R제곱 C1 C2 VO예요. 그래서 요 항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 X는 2배의 R C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얘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즉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값이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이 0이 되게 하는 그 순간에 VI를 구해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 전류가 다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0분의 VI가 20분의 마이너스 VO예요. 따라서 VI가 마이너스 2분의 1 VO일 때 여기가 0이 되고 이 순간을 기점으로 이 문턱전압이 형성이 돼가지고 스테이트가 바뀐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만약에 VO가 VH여서 12V라면 VI는 뭐 당연히 마이너스 6V겠죠. VO가 VL이어서 마이너스 12V라면 VI는 또 6V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7번 문제에서 폴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요쪽에 해당하는 커패시턴스에 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은 무시되니까요. 그럼 요쪽에서 들여다본 저항, 이퀴벌런스한 저항은 RS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들여다본 1/GM이 하나 있겠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폴은 여기다가 커패시턴스를 곱한 거에 역수가 되겠죠. 따라서 폴을 뭐라고 쓸까요? 뭐 P1이라 쓸까요? P1은 여기 R, EQ, CS분의 1이니까 RSC, S의 1 플러스 GM, RS가 되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 아래 다이어그램을 가져왔는데요. 이 다이어그램 보시면 답은 1번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보시면 여기 삼각 파펄셀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데 입력 아날로그 신호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0101 같이 이렇게 디지털화된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 값에 대해서 PWM 증폭을 이 PWM 출력에 대해서 여기서 증폭을 걸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크게 증폭이 되는데 이 중에 저역 통과 필터만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그 낮은 성분에 대해서만 뽑아져 가지고 증폭된 거에 낮은 성분만 뽑아져 나오니까 결국 원래 신호가 된다라는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긴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요 구조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R원분의 R2 비율을 R과 C 함수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 묻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전압과 이쪽 전압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공통 전압이네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VO가 R1과 R2에 분배되는 비율과 요 RC 병렬과 RC 직렬에 분배되는 비율이 같다는 뜻입니다. 즉 R1분의 R2란 R과 SC분의 1 대비 병렬 대비 R 플러스 SC분의 1의 직렬,
이 비율이 같다는 건데요.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SC를 여기 위아래에 곱해주면은, 여기 위아래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거의 양변 위아래 또 RSC를 곱해주면 1 플러스 RSC를 곱해주면 R분의 R 플러스 R 제곱 SC 플러스 SC분의 1 플러스 R이 되죠. 따라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R분의 2R 플러스 SC분의 1 플러스 R 제곱 SC가 되고, 이거는 2 플러스 SRC분의 1 플러스 SCR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이거에 같은 건 2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이 IC가 요 전류와 요 전류의 합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요. IC라고 함은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으니까 요 지점의 전압은 VX가 되겠죠.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따라서 IC란 값은 R1분의 VI 마이너스 VX고, 그 다음에 R2분의 VO 빼기 VX죠. 근데 VO가 마이너스 R1분의 R2 VI랍니다. 이걸 대입을 해주면 IC를 다시 쓰면 R1분의 VI 마이너스 VX 플러스 R2분의 마이너스 R1분의 R2 VI 마이너스 VX죠. 근데 보시면 이건 R1분의 VI인데 이것도 R2로 R2 나눠주면 마이너스 R1분의 VI니까 얘랑 얘가 없어져요. 그러면 남은 건 마이너스 R1분의 VX 마이너스 R2분의 VX 해서 마이너스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의 VX.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카르노의 문제인데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더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얘만 생각을 해보면은 x와는 상관없고 결국 상관이 있는 건 y죠. y가 0입니다. 따라서 y 프라임이 될 거고요. 요렇게 더해주면 이거는 x죠. x가 될 것이고요. 요렇게 더해주면 이거는 z가 0인 거죠. 그러니까 z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x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인 3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5에서 2를 빼면 여기 0으로 잡았을 때 5만큼 올라갔다가 2만큼 내려가니까 이렇게 3이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는 오픈이고 여기 3V가 그대로 걸립니다. 이쪽으로 전류가 0이니까 전압 강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3V가 그대로 걸려서 답은 3이 됩니다. 자, VI1이 1이고 VI2가 2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증폭도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1에다가 요거의 증폭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이 오픈 드레인 구조란 것은 이렇게 드레인이 현재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근데 이것만 보면은 이쪽 임피던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저항을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가 A가 1이면 여기가 쇼트가 나가지고 Y의 전압은 0V, A가 0이면 Y의 전압은 여기가 꺼져가지고 VCC가 출력되는 뭐 1로 정의할 수 있겠죠. 반대 정의 분올리면 이게 반대가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저항을 하나 달아줘야 되는데 이걸 풀업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개방드레인 출력 단자들끼리 결선 연결이 가능하다. 이 옆에 이렇게 모스를 계속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므로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전원 전압을 사용하는 논리 게이트와의 인터페이스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전원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쪽 출력 전압이 달라지고 또 여기랑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게이트보다 트레시홀드 볼테이지보다 조금만 더 높은 켜질 수 있기 때문에 요쪽 전압과 요쪽 전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전압의 앞에 다른 어떤 인터페이스가 붙어가지고 다른 논리 게이트가 붙어가지고 출력 전압을 여기 연결해 줬는데 그때 전원 사용하는 그쪽에 V DD라 할게요. 여기는 VCC라고 이 둘이 달라도 이건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얘가 트랜지스터인 것보다는 정의 간단하죠. 따라서 답은 여기 CMOS는 트랜지스터가 붙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5V 제너 다이오드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 전압이 5V죠. VCC V가 11이고요. 그럼 이쪽 전압은 6V고 흐르는 전류는 6mA죠. 그래서 여기 최소 1mA가 흘러주고 나머지가 다 일로 흐른다는 뜻은 이쪽 저항이 최소라는 얘기죠. 그럼 이쪽으로 5mA가 흘러서 5V가 나와야 되니까 저항 아래의 최소값은 1 곱하기 5는 5니까 여기 1kΩ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SR이라 적혀있는 게 힌트가 되는데요. 먼저 R이 1인 경우를 볼게요. 그럼 여기가 파이가 1이면 이 AND로 작동하니까 여기도 파이가 S랑 AND로 작동하니까 이거는 어떤 이네이블 신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네이블이 0이라면은 여기 다 꺼지니까 여기는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QT는 QT-1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은 제외가 될 거고요. 만약에 R이 1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파이가 1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쇼트가 딱 나죠. 그렇기 때문에 Q는 0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도 1, R이 1인 거 찾아보면 C는 0이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은 제외되겠고요. A 같은 경우를 보시면 SR이 0이니까 QT는 그냥 이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똑같이.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신호 전압이득은 요 VI가 이쪽에 얼마나 전압이 분배되는지 구하고 거기다가 GMRD를 곱해주면 될 겁니다. 이쪽에서의 전압 분배를 생각하기 위해선 이쪽의 인풋 임피던스인 1/5 GM을 고려해야겠죠. 일단 풀어보면 AV는 RS 플러스 RX와 1/5 GM 병렬에다가 RX 병렬 GM분의 1이 요만큼이 VI가 요 소스에 가해지는 전압 분배입니다. 여기다가 GM RD를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좀 더 전개를 해보면 RS 플러스 RX 플러스 GM분의 1에 GM분의 RX 그 다음에 RX 플러스 GM분의 1에 GM분의 RX 곱하기 GM R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RX 플러스 GM을 위아래다 곱해 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은 RSRX 플러스 GM분의 RS 그 다음에 GM분의 RX가 될 것이고 위쪽은 GM분의 RX가 남겠죠.
자, 여기 또 GM을 다 곱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또 GMRD가 있네요. 위아래에 GM을 곱해보면 RS 플러스 RX 플러스 GM RS RX, 그 다음에 위에는 RD RX가 되네요. GM도 빠졌죠. 자,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1번이네요. 자, 이것도 보시면 여기 네거티브 피드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전압은 0입니다. 따라서 여기로 흘러 들어간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 전류가 될 거예요. 이걸 이용해 보면 R분의 VI가 요 식을 이용하면 IR에 2에 Q 마이너스 V O KT가 됩니다. 그래서 요 IR을 나눠주고 로그를 치워주면 VO는 마이너스 Q분의 KT의 ln IR의 R, 그 다음에 위에는 VI가 되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거는 1번이네요. 여기 보시면 S가 1이라고 하면은 이쪽은 트랜지스터가 켜지고 이쪽은 낫과 낫이 만나서 여기도 1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쪽 트랜지스터는 A 값을 그대로 여기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S가 0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꺼지고 이것도 꺼지고 대신에 여기가 0이 1로 바뀌어서 여기가 켜지고 또 0이 여기 가서 1이 되니까 여기가 켜집니다. 그래서 이 B 값이 여기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Y는 SA 플러스 S 프라임 B가 되고 이거는 D먹스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수행하는 거를 하나하나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 버블을 뒤로 넘겨보죠. 그러면 여기는 버블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엔드 게이트가 되고 버블은 없어지죠. 그럼 이건 S 플러스 A와 S 플러스 B의 엔드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 버블도 뒤로 넘겨볼까요? 그럼 여기는 OR이 되고 여기 없어지니까 이건 S 플러스 A와 S 플러스 B의 OR이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 버블을 뒤로 넘겨볼까요? 또 여기서 그러고 이거를 OR로 바꾸고 이걸 없애요. 그러면 이거는 SA와 S 프라임 B, 여기 프라임 다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S 프라임 B의 OR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SA 플러스 SB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IB가 들어가서 이쪽으로는 증폭되어서 HFE1IB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로 흘러 들어간 전류는 IB HF 요 두 개 합이니까 E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요게 한 번 더 증폭이 될 거예요. 그쵸? HFE2의 IB 곱하기 HFE1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면 IC란 것은 요거랑 요 전류의 합이니까 요거는 여기 있고 HFE2, IB, HFE1 플러스 1은 여기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